여러분들의 고민을 위트 있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떼처럼 포근한 사람들의 품격 있는 고민 상담소 카페라떼. 안녕하세요, 카페라떼의 학당입니다. 돌재입니다. 기타 등등 브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이하는 2023 개묘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페라떼는 청취자분들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카페라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한 새해 고민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고민들에 대해 카페라떼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저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해 공포증입니다. 남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새롭게 시작하곤 하는데 저는 그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거든요.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학자금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이룬 것 없이 허망하게 나이만 들어간다는 생각이 일어서 쌓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저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살 더 먹는 게 무섭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이뤄가는 중이라고 다독이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저도 남들처럼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고 싶은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새해를 맞이하기 두려워하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해 공포라. 너희는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 좀 느낌이 좀 다르나? 나는 그렇게 따지자면 새해 무감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 그게 없어. 12월 31일과 1월 1일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대표적인 없어. 그때 해보는 거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해보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 새해 해돋이 본 적 있어? 있지. 그 우리 마을에서 저 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보긴 보지. 이거 왜 보는 거야 그러면? 보니까 남들 보니까 바락하니까 봤지. 아침부터 깨매는데 없잖아. 봐야지. 아, 내 의지로 본 게 아니네. 떡국 끓여놨는데 그 물어 가야지 또. 아, 끌려간 거네. 끌려간 거지. 원래 새해가 되면 약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시작했다라는 느낌으로 새해 뭐 이렇게 올 한 해 목표도 세우고 작년 한 해 뭐 못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그럼 새해에 약간 그런 특별함이 있다는 게 아닐까? 사람들한테.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지. 돌체는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그런가 봅니다. 아니 뭐 기념일도 있는데 뭐. 그렇지, 기념일도 있는데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날이잖아. 그냥 그렇지. 매일의 연속일 뿐인데 특별하게 이거를 기념해서 뭔가 한 날인 것처럼 새해도 사실 뭐 돌체 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들의 연속이지만 다들 이제 뭔가 날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거 아닐까? 그래? 나는 그냥 우와 또 한 살 먹었어. 이제 33이야. 좀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 세상에. 나는 약간 이 사연자분이랑 마음이랑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아, 무섭나? 약간 무섭다기보다 이 새해에 딱 됐으니까 이때가 무섭다 이것보다는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이 살짝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 나도 약간 뭔가 되게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그 해에 따라서 뭔가 이뤄놓은 게 차곡차곡 쌓였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 뭐 내가 신년에 난 올해 이걸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서 이뤘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이때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을 딱 돌아봤을 때 난 이 해에는 이걸 했어 하는 그런 게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새해를 좀 떼놓고 그냥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에 약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좀 무섭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 아까 흑다간 얘기한 거 같고. 그냥 예전에 비해서 좀 잘 안 나올 때. 아, 다쳤을 때 독감이나 독감 아직 안 낫는다. 방금 일부러 기침한 거 아이가? 아니다. 이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기침이? 독감도 참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참 안 낫는다. 음. 뭐 어디 뭐 이렇게 피가 나도 잘 안 먹고
그건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그건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예전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딱 이 정도 되면 딱 그치고 딱 이렇게 딱지 생기고 이제 나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딱지가 안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지. 진짜 공감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게 자기가 뭔가 이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왜 20대 때 막 20대 초반에는 자기가 자취하면 방세 내는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앞가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그냥 당연한 일이지 내가 해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기준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뭔가 해놓은 것도 많고 영향력도 많이 끼쳐놨는데 그거는 그냥 작게 치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럴 수 있겠네. 아니 나이 드는 거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허망하게 나이를 먹어. 그렇지. 그래. 이게 약간 해 지나면 나이 먹는 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뭔가 하향 평준화 시키는 거니까. 아니면 한 27일부터 한 새해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자꾸 내일이 새해다 생각하고 새해가 지나도 새해다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겠나? 매일같이 새해를 매일같이 1월 1일을 보내는 거야. 그럼 매일같이 나이를 먹는 거 아니야? 약간 월요병 무서우니까 일요일 출근하는 같은 거 아니야? 달력을 항상 새해 달력만 걸어놓고. 맞아. 내년 6월이면 나이 한 살 어려지잖아. 그게 퍽이나 니한테 위로가 되나? 아니 또 미루면 안 돼. 아니 내랑 같은 얘기 아이가. 도대체 니랑 얘기 니 얘기랑.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있는데 이게 신년 우울증이란 얘기가 있더라고. 그렇지. 이제 이게 하이닥이라는 그 건강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년 우울증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쓰셨거든. 그래서 보면 일단 신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새해가 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 뭐 본인 용돈, 가족 식사 자리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새해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스트레스가 된 경우가 있대. 그리고 새로이 인간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면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기온과 일조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까이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좀 멀리하기,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좀 맞춰보는 것도 좋고 도움이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좀 많이 상황이 심각하다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타인의 성취가 아니라 나의 성취를 되돌아보라고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뭐 남들은 이제 다이어트 5kg를 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5kg 그런 걸 비교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뺐는지만 뭐 보면 그것도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주의를 돌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새해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다른데 뭐 진짜 아까 돌체 얘기했던 것처럼 새해라는 걸 너무 뭐 과대평가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조금 소소한 행복들에 좀 주의를 좀 돌리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 맞네. 소소한 행복. 응.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결국 이 기사의 얘기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결국 잣대를 계속 타인에게 맞춰서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가, 타인의 기준을 자꾸 나한테 끌어와가지고 계속 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 그래서 조금 무섭다라는, 두렵다라는 그런 공포증까지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하나 이제 기준을 삼고 그거를 이뤄가라는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 그러면 이제 공포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새해를 좀 알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응. 나 개인적으로 난 이런 생각을 해. 그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건 현재뿐이고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만 봐도 잘 살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되게 돈 잘 모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뭐 경제 위기가 터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후지족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뭐 생기든 안 생기든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그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뭔가 준비하는 것에 대해 너무 그런 강박증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준비한다고 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너무 준비하고자 나를 얽매이는 상황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새해가 돼서 이 한 해에 대한 걱정을 오늘 다 지고 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에 되게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부터 후회를 계속 하면 되지. 계속 해가지고 하면 1월 1일 때쯤에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후회가 좀 질릴 때가 됐지. 맞지. 그래. 한 5일, 6일 정도 한 거야, 봐. 자가 비판도 하루 만에 다 한참에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한 일주일 그 걸려가지고 자기 비판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 어? 새해는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지 이제 않을까? 새해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리커버리 해야지. 그렇지. 그 전까지 완전 바닥을 찍어버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 누가 해줄 거야? 그건 또 자기가 해야지.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또 자기 위로 해야지 또. 세상에. 넌 참 대단해 하면서. 그리고 아까 돌체가 그 얘기했지만 그걸 너무 과하게 봐야지 말라고 했잖아. 새해든 뭐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뭐 한국 사회에서 그게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지? 그 KFC 사장님? 60대 KFC를 창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가게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나이가 뭐 30이든 40이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본인이 이제 이거에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그 속도를 맞춰서 나가서 가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도 KFC 그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벌 걸 나는 후회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긴 하겠지. 왜냐면 젊었을 때 쓰는 돈이 최고거든. 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결론은 돈을 써라. 우울할 땐 돈을 써라. 야, 우리가 저번 사연부터 했나? 우리 결론 항상 돈을 많이 벌어 결론하면 어떻게 될 건데? 돈이 최고야. 끝.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곧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과외를 해주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곧 25살이 되는 대학생이고요. 졸업반이라 아마 내년에는 취업 준비로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려고 온 첫날을 잊지 못해요. 군대를 갓 전역한 탓인지 짧은 머리에 어색하고 딱딱한 말투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고백을 2번 했지만 2번 다 거절을 하셨어요. 대학 가면 본인보다 잘생기고 좋은 남자 많을 거라고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되면 다시 고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빠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아니 오빠에게 고백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가 제 고백을 받아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외 선생님, 나 근데 과외를 받아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서 1대1 과외였겠지? 그렇지 않을까? 과외 받아봤어, 돌체? 응. 1대1? 2대1? 남자 선생님?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과외를 받은 게 맞긴 하지. 확실해 그거는. 아니 과외가 무슨 초등학생 때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와 어릴 때. 이거는 학습지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가 그때 한창 이제 막 그게 타올랐어. 어렸을 때 뭔가 이리저리 조금 많이 해봤다. 오. 피아노도 배워보고. 오. 그것도 한 달도 못 배웠다. 너가 안 다녀서? 그렇지. 나는 이 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아들내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 흠잡을 수 없었네.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빨간 펜 했었는데. 빨간 펜도 했었지. 빨간 펜 맨날 그 저 싱크대에 물 적셔가지고 선생님 물 쏟아가지고 못했어요. 어디 찢어놓고 누가 찢어가지고 못하겠다. 내 동생이 세상에. 찢었다고 맨날. 뭐였지? 나도 학습지 말고는 안 해봤어. 음. 근데 과외 선생님이랑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받으니까 그 나는 미성년자 학생인데 그 어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1대1로 딱 수업해주면 그런 교류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근데 군인이고 어른의 향기랄까 왜 왠지 약간 좀 괴한 냄새 날 것 같은데. 목욕탕 스키 냄새. 근데 뭐지 그 학생일 때도 성인이면 다 어른 같아 보이잖아. 아 그렇지. 되게.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이제 군인들은 다 이제 코찔찔이들인데. 그렇지. 나이 차가 5살 차인가? 곧 25살이 된다고 했지. 그렇지. 5살 차이 나는 그 오빠지 이제 뭐 선생님이 아니라 오빠를 좋아한다. 왜 거절했을까? 미성년자라서? 그렇지 범죄야. 아, 범죄는 하면 안 되니까? 응. 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귀지는 못하지만 성인 되면 꼭 나한테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좀 뭐랄까 좀 별로였나 보지. 니는 진짜 나쁘다. 와 와, 그런 말을 야. 할 줄이야. 뭐 모르는 거잖아 사람은. 그렇지. 맞아. 이 사연에 이 선생님의 반응이 없어. 선생님 반응 그 있지. 왜? 대학 가면 본인보다 잘생기고 좋은 남자 많을 거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 아 이게 와 돌체 한마디에 와 그냥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절한 멘트로 들리네. 야. 철벽친 것 같은데. 내가 미성년자인데 내 얼굴에 내가 여자야. 응. 너한테 고백을 했어. 네 얼굴에? 어. 그러면 일단 난 가위를 그만둘 것 같은데. 약간 저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겠나? 아니 가위를 그만둘 것 같아. 어머니 이건 못하겠습니다. 너무 얼라라서 약간 부담 가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별로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들은 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25에 19이면 그러니까 24살이지. 진짜 얼라처럼 보이긴 하겠다. 근데. 그렇지 24살에 보는 19은 진짜 애처럼 볼 수 있지. 내가 20대 후반 됐을 때만 해도 20대 초중반 그 신입생들 보면 엄청 애기 같아가지고 21살 그러니까 2학년만 돼도 1학년 애들이 너무 아 같잖아. 그렇지 애처럼 보인다 이거. 근데 24살이면 이제 나이 물만큼 군대 갔다 왔는데 그치. 갔다 왔는데. 연애도 몇 번 해봤을 끼고 아니 왜 무조건 마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야. 있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좀 포지티브하게 해봐. 너가 자꾸 태클을 걸잖아. 난 이거 담당이니까. 언제부터 그거 담당이었는데. 얼마 전에 나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말해놓고. 근데 이렇게 사연자가 지금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2번이나 고백을 하고 아직 마음이 있어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2번이나 고백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각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게 티가 나잖아 사실 고백을 하게 되면. 이분은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게 끝이 아닐 것 같긴 해. 그치.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도 일단 호감이신 거라고 생각을 해. 이제 다만 얘기했던 것처럼 미성년자고 이제 저 얘기처럼 대학 가면 분명히 자기보다
뭐 잘생기고 좋은 나이 차이가 그 사연자부터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오빠들이 수록할 텐데 이제 본인을 좋아한다라고 고백했던 게 어린 학생에 대한 어린 학생이 약간 치기? 약간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그 선생님이 그치 선생님이. 근데 이제 사연자는 어떻게 고백을 받아주게 만들게 할까? 그치. 물어보셨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사실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이 그래서 저 선생님 좋다잖아. 좋은 남자 실제로 정말 많거든. 너희들 진짜 오늘 너무 나쁘다 진짜. 아깝잖아. 청춘 20살 꽃다운 나이에 그 아재를 만나겠다는데. 어쨌든 고백을 받아주게 만들겠다 할 거니까 이게 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짜주자고. 전략을 짜자. 그러면 난 담담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거창하게 안 하고 이제 20살 됐으니까 만나줘서 해야지.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안 받아줘서 하면 누가 받아주는데. 전략을 짜달랬더니 차일 각오를 20살 여학생이 가가지고 좀 받아주소 하면. 근데 나도 돌체 얘기처럼 뭔가 거창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담하게. 만나주소 이거보다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거절하셨던 뭐 어려서 잘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 통할 나이는 아니다. 나 이제 성인이 됐고 뭐 대학 가면 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내 마음은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담담하게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면 선생님들도 뭐 이제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 OT 갔다 와서 하면 되겠다. OT 갔다 와 보니까 뭐 다른 애들 다 별로던데요. 그럼 되겠다. 되겠지. 그래 그 돌체 얘기처럼 OT를 갔다 와서 고백을 하는 건 괜찮겠다.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거절했던 그거 다 내가 겪어봤는데 니다 이러면 이제 딱 넘어오지 않겠나? 난 너 하나야. 왜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흑당이라면 어떻게 고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네가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네가 선생님 입장인 거야.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식 날에 초대를 해가지고 꽃을 하나 입에 딱 물고. 꽃을 입에 물어야 된다고? 야도 정신이. 아니 애초에 이런 거를 우리한테 보내주면 어떡하냐고. 고백하는 방법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데.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근데 담담하게 가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기는 OT 아니면 근데 그냥 성년의 날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약간 의미 있게. 그래.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날 가져. 아우 야해. 그렇게까지? 아니 20살에 한테 뭘 가르치는 건데 지금. 무슨 미성년자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는데. 더웠어. 아니면 고백하지 말고 계속 약간 달라붙어 있던가. 그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하게끔. 그러다 딴 여자 생기면 어떡해? 계속 좋아한다고 티는 내고 너네 좋아한다. 질투 다 하고 딴 여자 만나지 말라. 주변에 다른 여자 있으면 그 여자 사진 찍어가지고 눈 파주고 선물로 주고 막. 미저리 진짜. 스토커 아니야? 접근도 못하게 응? 사소하란 말이야 네 사랑을. 그래 봐봐. 오빠가 고백을 받아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지. 행복한 사람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안 물어봤잖아. 닥쳐있어 얘기야. 농담을 진담으로 하지마. 어떻게든 나를 병신 쓰레기 취급하려고. 병신이라고 안 했는데? 그니까. 내가 내 자신 보고 한 얘기야. 자기 객관하구나. 그러면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남자분은 졸업반이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이제 뭘 알아보느라 바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같이 도와주면서 뭔가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하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다가가는 것보다
뭔가 좀 진중하게 음. 사람 미래도 걱정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힘들 테니까 힘든 것도 이제 들어줄 수 있는 입장으로 이제는 학생 신분이 아니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거지. 아 그래 그건 중요할 것 같아. 지금 그동안의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이제 약간의 그런 뭔가 레벨 차이가 있었지. 레벨 차이가 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20살 됐으니까 선생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성인의 입장이라는 거를 조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고 흑당 얘기처럼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네. 자기도 안 해봤으니까 뭐 데려가 달라라는 식으로 자꾸 같이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 따로 뭐 약속 잡아가지고 그날 이쁘게 입고 가가지고 그거 뭐 되면 되는 경우 아닌가? 중요한 건 이렇게 돌체처럼 자꾸 고백하지 말고 고백 타이밍을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이제 둘이 학생과 선생으로의 시간보다 뭔가 둘만의 그런 오묘한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한 관계들이 좀 더 지속되고 난 뒤에 고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 괜찮다. 그냥 지금 그냥 들이대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들이대는 것밖에 안 될 수 있겠네. 흑당 얘기처럼 이제 내가 성인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근데 뭐 혹시나 돌체가 얘기한 그 부정적인 상황이 진짜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거절하면 굳이 그 사람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사람 많으니까 좋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짜 많아요. 그래 본인이 흑당이 얘기해 준 대로 이제 본인의 마음을 흑당이 얘기해 준 대로 잘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카페라떼. 자 그럼 마무리로 사연자에게 깜짝 놀랐다. 자 그럼 마무리로 사연자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돌체. 나 첫 번째 30대 남성한테 독감 조심하세요. 아니 사연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잖아. 이제 30대니까 독감 조심해야 돼. 그렇지. 몸 챙겨야지. 그렇지. 새해는 몸 더 건강하게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나는 1번 사연자분한테 첫 번째 사연자분한테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우리도 30대니까 많은 공감이 되는 상황인데 약간 그럴 때마다 넌시름이 필요한 것 같아. 넌시를 눈치도 없냐라는 듯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 개시장 말기로 가면 그러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인생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 방법 되게 좋아. 눈치 없는 척하는 거. 되게 좋아. 아 그래? 응? 그건 바보라고. 너 모르겠는데. 네? 제가요? 아닌데요. 저세수와 좋아요. 좋다. 저는 2번 사연자분에게 선생님이 내 학창 시절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저 남자의 한 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신한테 너무 그 족쇄를 채우지 말고 더 나은 좋은 사람을 야 이 나쁜 놈아. 마지막 한 마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자르고 거들어 쓴다. 선생님과 둘만의 시간 많이 가지시고 행복한 사랑하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청취자분들의 많은 청취에 관심으로 카페라떼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부합할 수 있는 카페라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고민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아디오스. 아디오스.